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11월의 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산속에서 토끼나 노루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눈 쌓인 곳에 발자국을 따라 토끼가 다니는 길에 철사로 만든 목로를 놓았지요. 아무 죄도 없이 산토끼가 죽는 것이 많이 불쌍했나 봅니다. 겨울의 토끼라는 동시를 지었네요. 옛날에 할아버지는 개미가 발에 밟힐까 봐도 집신을 느슨하게 삼아서 신고 다녔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네요. 이제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절 추억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산골 소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11월 16일 일요일 맑음. 제목 공부란. 저녁 4시쯤 되어서 산수 공부를 했다. 덧셈과 뺄셈, 곱셈을 했다. 배울 때 정확히 알지 못한 문제. 예를 들면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것과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과 20분의 17은 20 곱하기 4모 분의 17 곱하기 4모는 100분의 4모는 0.8과 같은 문제도 잘 생각하니 아주 쉽게 생각되었다. 또 한 문제, 먼저 번에 산수시험에 나온 200의 4분의 1은 25와 같다는 문제도 아주 쉽게 되었다. 200 나누기 4 하면 25가 되었다. 정답은 4분의 100 곱하기 1은 25이다. 시험에 나왔을 때 틀렸었다. 그렇게 되니 산수가 무척 재미있었다. 내가 산수책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점수가 나빴던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산수를 싫어했다니 하고 생각되고 공부가 저절로 하고 싶어졌다. 이때는 산수가 쉽고 재미있었나 봅니다. 저는 산수와 별로 안 친한 줄 알았는데요. 수학은 안 친하고 산수는 친했나 봅니다. 이런 일기를 쓴 산골 소녀가 기특하고 귀엽습니다. 1980년 11월 17일 화요일 맑음. 제목 소포옴. 오늘도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이 텔레비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수사반장의 민속대왕이 재미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었다. 나는 보질 못해서 듣기만 했다. 프로가 바뀌었다고 한다. 레슬링 이야기도 했다. 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보고 싶었다. 학교에 가니 소포가 왔다. 혜경이 언니한테서 온 것이다. 무겁기가 짝이 없었다. 풀어보니 옷이었다. 혜경이 언니 기억이 납니다. 제 위에 언니입니다. 엄마에게는 가슴 아픈 딸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와 헤어져 살았는데 20살 가까이 되어 산골 마을에 엄마를 찾아왔지요. 밤새 울다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언니입니다. 엄마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다녀간 후 양장점에서 일을 배운다고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엄마의 빨간 네이와 옷을 선물로 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몇 번 저와 편지 연락을 하다가
가족의 반대로 연락이 끊어지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니도 이제 60살을 바라보겠지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텐데요. 남북 이상 가족도 만나는데 제가 빨리 서둘러야 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11월 18일 화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학교에 갔다. 9시 10분이 지나도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들어갈 종이 치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시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명호국민학교에 합창 합주하러 교장 선생님과 이순희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이 갔다고 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시고 나가셨다. 아이들이 막 떠들었다. 처음에는 정아와 내가 칠판에 국어 문제를 내었다. 그래서 좀 조용했고 둘째 시간에는 끝까지 계속 떠들었다. 남학생이 야구한다고 앞에 나와서 야구공을 던지고 야단들이었다. 나는 멍청하게 되어 가만히 누워 엎드려 있었다. 1980년 11월 19일 수요일 맑음. 제목 밤에. 오늘 정아 집에서 잤다. 저녁 먹고 운동한다면서 정아와 정류소 앞으로 가니까 태순이가 있었다. 그래서 같이 미정이 집에 갔다. 미정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대문에서 중얼거리다가 그냥 뛰어갔다. 요번엔 학교 2학년 2반 교실에 갔다. 이경자 선생님과 이영숙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환경 정리를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니 들어온나 하셔서 들어가 구경도 하고 그림도 보고 다시 집에 왔다. 정아의 것으로 내일 그릴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1980년 11월 20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시간을 마치고 학교에 갔다. 선생님과 당번이 있었다. 난 유리창으로 내다보는데 춘옥이가 뒷문을 열고 나를 끌어당겼다. 들어가니 순남이가 장학일지를 쓰고 있었다. 장학일지를 다 쓰고 정희, 춘옥, 혜순이랑 옷 구경을 갔다. 춘옥이가 태순이 집에서 붕어빵 20원짜리 80원을 주고 4개 사서 1개씩 주고 춘옥이도 1개 먹었다. 옷은 여러 가지가 많았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난 효분이를 만나 지서에 갔다. 삐라를 내기 때문이었다. 순경 아저씨께 인사하고 가서 주었다. 순경 아저씨가 읽어보시는 것을 보고 나왔다. 내일은 시범 공개 수업이 있다. 그래서 4시간만 했다. 1980년 11월 21일 금요일 맑음. 제목 연구 공개 수업. 시범 연구 공개 수업 날입니다. 드디어 셋째 시간에 들어오셨다. 우리들이 선생님의 숲속의 동물들 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렸다. 한참 그리는데 먼저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가셨다. 색칠도 덜해서 선생님께서 집에 가서 하라고 하시고 가방을 싸고 집에 가라고 하셨다. 아침 자습도 내지 않고 우리들은 왔다.
집에 가니 어머니께서 아파 누워 계셨다. 그림 색칠하고 보리쌀을 퍼내어 삶았다. 밥도 내가 지었다. 밥이 꼬두밥이었다. 그림 색칠하기 전에 사인펜으로 다시 그려서 색칠했기에 흰색을 토끼에게 칠하니 제 회색이 되었다. 사인펜이 퍼졌기 때문이다. 노란색도 까망에 가까운 노란색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쾌하다. 1980년 11월 22일 토요일 맑음. 제목 아침. 어머니께서 웬일로 7시에 일어나셨다. 아프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오늘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난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괜찮다 하시고 부엌에 나가 밥솥에 불을 피웠다. 밥을 볶아주셨다. 난 얼른 퍼먹고 집에서 나가니 아이들이 다 가버렸다. 7시 30분이었다. 얼른 뛰어가니 아이들이 멀리서 가고 있는 것이 보여 더욱 힘차게 뛰어 따라갔다. 학교에 가니 9시 10분 전이었다. 오늘은 특할이 있었다. 학급 어린이회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락을 하였다. 노래도 앞에 나와 불렀다. 책에 나오는 것 이외의 것이다. 수수께끼도 많이 내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영구와 제복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리송해와 언덕에 올라가면을 불렀다. 선생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엉덩이 씻고 이사 가는 것은 무엇인가 였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는데도 저를 학교에 보내시려고 아침밥을 꼭 챙겨주셨네요. 부모님께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먼 길을 다니는데 종일 굶게 되면 안 되니까요. 아침에 7시 30분에 출발해서 내리막길은 뛰고 평지는 반은 뛰고 반은 걸어가는 데에도 학교 도착은 8시 50분이었네요. 내리막길인데도 1시간 20분이나 걸리는 산길을 뛰어서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오르막 산길을 걸어 다니면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전학을 오기 전 7년 이상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꼬맹이 때는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여간 힘든 길이 아니었지요. 먹는 것도 많이 부실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 동생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파서 몇 달씩 결석을 하기도 했답니다. 1980년 11월 23일 일요일 맑음. 제목 오늘의 생활.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신없이 자는데 어머니께서 깨우셨다. 그래서 일어났다. 옷을 입고 나가니 벌써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밥을 먹으려니 잠이 깨이지 않아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다른 때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먹었다. 오전에는 고추 한 근 반인 것을 꼭지를 따고 마늘을 아주 큰 바가지에 한가득 까놓고 밥도 참으로 갖다 주었다. 점심도 하고 저녁도 했다. 오늘따라 무엇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밥도 하고 한 것이다. 오늘따라 무슨 마음에
일이 막 하고 싶었나 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고 참 착하네요. 밥을 할 때는 나무를 떼어서 밥을 해야 합니다. 매 끼마다 새로 밥을 해서 먹었지요. 보리쌀을 미리 한번 푹 삶아서 하는데 쌀은 아예 없답니다. 꽁당 보리밥이었지요. 맛있게 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름에도 식은 밥을 드시지 않아서 엄마는 요즘도 바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속을 털어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1980년 11월 24일 월요일 비. 제목 도망간 아이들. 우리 마을에는 중학교 1학년 종수와 2학년 영화가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공납금 3,000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벌써 20일 날 갔다. 오늘 교복 위에 것 한 개를 벗어서 숨겨놓은 것을 풀숲에서 보았다. 그 아이들은 벌써 초가을에도 학교에 안 가고 둘이 중간 학교를 했다. 이것이 중학교 선생님께서도 다 아신다고 소문이 퍼졌다. 둘 사이는 친척간이다. 종수 누나가 영화 형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공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 집에서는 찾아다니지도 않는다. 종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셨다. 새엄마와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다. 영화는 아버지와 엄마도 술을 많이 드신다. 생각하니 불쌍해졌다. 1980년 11월 25일 화요일 맑음. 제목 옷. 청소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이경자 선생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 선생님께서 청소하러 가라고 2번이나 쫓아도 계속 있어서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몰래 오라고 하셨다. 청소를 마치고 몰래 가보았다. 조금만 여기 있어라 하시고 밖에 나가셨다. 약 3분 뒤에 들어오셨다.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다. 옷을 꺼내어 보이시며 추운데 속에 입던지 겉에 입던지 입으라 하셨다. 위에 것 3개이다. 하나는 여름 옷이고 다 겨울 옷이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갔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무엇이냐고 묻고 웬 것인데 하고 막 물으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 선생님 참 알뜰한데 어떻게 아시고 다른 아이들은 안 주고 우리 성남일 주지? 입어보라고 하시고 기뻐하셨다. 내가 입어보고 하니 동생 진규가 내 옷을 입어보려고 했다. 선생님께서 사시는 본집은 어디냐고 물으셨다. 난 몰라요 하니 물어봐라 하시고는 선생님께서 훌륭하시다고 말씀하시고는 훌륭한 것보다도 알뜰하다 하고 자꾸만 이야기하셨다. 난 내일 저걸 입고 가야지 하니 입고 가라고 하셨다. 어릴 때 옷을 사입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담임이 되신 적도 없는 여 선생님께서 저에게 작은 옷을 챙겨주셨습니다. 친척 집에서 늘 얻어서 입거나 큰 것은 엄마가 줄여서 주셨지요. 선생님께서 마음을 써주시니 참 감사했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신경 써가며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크게 옷 타령을 하지 않았답니다. 몸에 맞으면 볼품이 없어도 누가 놀려도 탓하지 않고 잘 입고 다녔지요. 가난한 형편을 잘 알기에 불만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 11월 26일 수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 출장. 학교에 왔다. 요란하기 한이 없었다. 교실에 들어오니 아침 자습 옆에 선생님께서 써놓은 글 중 선생님은 춘향 학교에 출장 갑니다. 와, 오늘은 특히 조용하라는 것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써 놓으셨다. 첫째 시간 종이 울렸다. 그래도 여전히 요란스러웠다. 한참 있다가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우리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조용히 해라 하시고는 책상에 앉아 계셨다. 교감 선생님께서 계셔도 아까 전에보단 덜해도 여전히 떠들었다. 난 내가 한 것 서너 번 읽다가 정화와 바꿔서 한 번 쓰고 읽었다. 3, 4교시에는 산수 70문제를 하고 사회를 외웠다. 1980년 11월 27일 목요일 맑음. 제목 큰엄마가 가심.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3분의 1쯤 왔을 때 큰엄마가 내려오고 있었다. 머리에 무엇을 이고 오셨다. 왜 하마 가요?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올라가고 같이 쉬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성남아, 이거 무거워서 못 가져가신단다. 좀 갖다 드려라 하셨다. 갈 때 내가 양배추 큰 것 2개를 버스 정류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가니까 영주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5시 차이다. 차표를 끊고 돈 300원을 가지고 빵 2개와 껌 1통을 사주셨다. 안녕히 가세요 하니 겨울방학에 놀러 온나 하고는 버스를 타셨다. 막 뛰어가니 영숙이와 필려가 있었다. 같이 가서 집에 오니 7시였다. 벌써 밥을 먹고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께서 너 큰엄마 가는 것 봤냐? 하셔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늦었다고 했다. 영주에 계시는 큰엄마가 오랜만에 다녀가셨던가 봅니다. 제가 좋아했던 큰엄마입니다. 3분의 1쯤이나 왔다가 짐이 무겁다고 무거운 양배추 큰 것을 2개나 들어드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드렸네요. 집에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밤에 7시에 도착해 많이 깜깜했을 텐데요. 왜 하마 가요? 벌써 가냐는 사투리가 정겹습니다. 1980년 11월 28일 금요일 맑음. 제목 책 빌림. 6교시이다. 시험 공부 음악을 했다. 그리고는 몇 교시인지 모르고 공부했다. 선생님께서 4시다 하며 내 혼자 집에 가라고 하셔서 책가방을 싸고 가려니 무슨 공부를 하는지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어정거리다가 가니 선생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셨다. 인상을 찡그리고 교실에서 나와 아버지의 심부름인 담배를 사고 나니 벌써 아이들이 나왔다. 빨리 갔다. 반도 못 가서 애국가가 울리고
3분의 2쯤 가서 어둠살이 끼었다. 아이들은 4명이 갔다. 내리막에 이르자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다. 서로 앞에 가려고 뛰었다. 난 중간쯤에서 팍 넘어졌다. 돌에 걸렸다. 내 뒤에 오는 아이들이 힘껏 뛰다가 갑자기 딱 멈추지 못해서 다 넘어져서 저 옆에서 서서 옷을 털어주고는 같이 갔다. 난 필려에게 아문센 북극 탐험기의 제목을 빌려서 숙제를 하고 공부 10시까지 하고 잠이 와서 조금밖에 못 읽었다. 내일 오후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잘하면 다 읽을 수 있고 조금만 어리되면 다 못 읽을 것 같았다.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하는데 혼자 먼저 가기가 아쉬웠나 봅니다.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는데 깊은 산속은 더 그렇지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데에도 무서워서 서로 뒤에 가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졌네요. 앞에서 제가 넘어지자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들이 멈추지 못해서 줄줄이 넘어졌나 봅니다. 그 장면이 눈에 그려지니 아팠겠다는 생각보다 웃음이 저절로 나네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고 서로 흙을 털어주고 같이 가는 산골 아이들이 참 착합니다. 아득한 그 친구들이 그립네요. 1980년 11월 29일 토요일 맑음. 제목 꽃. 봄처럼 따뜻한 날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영숙이가 엄마 참꽃이 피었네. 나는 얼른 뛰어가 보았다. 정말 날씨가 얼마나 따스했으면 참꽃이 다 피었겠어요. 봄에 피는 진 분홍색 꽃인데 참 신기했다. 영숙이가 그만 꺾어버렸다. 그 아까운 생명이 딱 하고 죽어버린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친구에게 편지 보낸 것이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다. 빨리 보내줬으면 하고 기다린다. 1980년 11월 30일 일요일 맑음. 제목 겨울의 토끼. 불쌍해요. 가엾어요. 서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사로 된 목로를 놓아서 잡으려고 아침 저녁마다 다니죠. 내가 토끼라면 죄도 없는데 죽으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니 사람은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다. 옛날 사람 우리 할아버지는 개미가 혹시 발에 밟힐까 봐서 짚을 약하게 따 집신을 신고 다녔다고 하는데 발로도 밟고 손으로도 죽이는 것을 보면 죄도 없는 산토끼를 죽이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된다. 늦가을인데 양지 바른 곳에 참꽃이 피었나 보네요. 친구가 꺾어버려 안타까웠나 봅니다. 딱 하고 생명이 죽어버렸다고 표현했네요. 평상시에는 꽃도 잘 꺾었지만 이때는 추운 날씨에도 핀 꽃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했나 봅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토끼들이 다닌 발자국이 표시가 나지요. 토끼가 다니는 길을 잘 알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사로 만든 목로를 놓아 토끼나 노루를 종종 잡기가 경쟁입니다. 다니다 보면
목로를 흔히 볼 수 있었지요. 겨울에 많이 잡았는데요. 산골 마을에서 겨울 먹거리로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토끼가 많이 불쌍했나 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개미나 벌레도 밟혀 죽을까봐 집신을 느슨하게 메어 신었다는 것을 아버지께 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